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달러가 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 뜨고 있는 종목들은 맞아요. 적사는 많이 밀린 건 맞는데 대부분 이제 올라오는 애들 보시면 녹색 선 위에서 박스권 상단 유지해 주는 애들인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 우리 그냥 전일 등락률로 한번 볼까요? 자, 뭐 상한가 간 거 되게 많죠, 여러분. 그쵸? 자, 비엔스 한번 볼게요. 그쵸? 밀렸던 게 올라오는 흐름들이죠. 밀렸던 게 올라옵니다. 밀렸던 게 올라온 거고. 자, 밀렸던 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건요, 대부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이 이 상태로 가는 지수가 상승하는 시장은요. 네, 그나마 코스닥이 오늘 좀 움직여줘서 좀 반등이 나와주긴 합니다. 반등이 나와주긴 해요. 반등이 나와주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달러가 이 모양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쵸? 우리가 대부분 뭐 원익 IPS, 그래,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추세가, 자, 큰 추세로는 상승이 맞긴 맞아요. 박스권이 밀리지가 않는 한은 뭐예요?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양화학도 보시면 이거는 반대죠. 밀렸죠. 이거. 밀린 겁니다. 자, 테스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상승 추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밀렸다가 올라오네요. 밀렸다가 올라옵니다. 자, VM은요. 그렇죠? 이것도 잠깐 밀렸다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종목 이거 뭐예요? 그쵸. 이건 밀렸다가 올라오는 애들이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흐름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일 등락이랑 이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추세가 죽어버린 종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에요. 녹색 선 위에서 움직여주는, 이것도 잠깐 밀렸다가 이렇게 됐죠. 원래 손절을 했어야 돼요. 근데 손절 안 하고 그냥 지켜본 이유가 뭐예요? 반등이 나와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달러가 이렇게 비싼 상황에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갈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 자, 여기서 여러분이랑 저랑 궁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궁금해야 되죠? 외국인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외국인 입장을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래. 여러분, 들어와야 될 외국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오기 편하죠. 원화가 싸니까. 원화가 싸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나가야 될, 들어와야 될 외국인이라면, 나가야 될 외국인 입장에선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전에 한 1400, 뭐, 80원, 70원, 막 이때 샀어요. 그리고 대형주를 샀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겠죠? 어?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할까 말까? 아, 이거 1600원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너무 낮은 가격 아닐까? 왜냐? 120달러. 올 이상 올라간다. 뭐가? 유가가. 그쵸?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1600원 갈 가능성도 있는데? 한 차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차익 매물이 나와. 대형주. 많이 뜬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그러면 들어와야 될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걸 매수해야겠어요? 그쵸? 추세가 좋고 상승 중이고, 그리고 뭐예요? 대형주가 안전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종목은 어떤데? 우리 종목은 어때요? 대형주인가요? 자, 시가총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시가총액을 보면 대형주가 아닌 애들도 있죠. 그쵸? 자, 대형주가 아닌 애들. 근데 5천억 이상 정도 되면 볼 만은 해요, 솔직히 여러분. 예, 할 만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시가총액 얼마 될 것 같아요? 그쵸? 판단해 봐야겠죠? VM 한번 보겠습니다. VM 나쁘지 않죠? VM 나쁘지 않습니다. 자, VM 차트는 어때요? 그쵸? 유지되고 있는 애들이죠.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었는데. 그쵸? 자, 여러분이 앞으로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생각을 하면 외인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일 겁니다. 이게 지금 1,600원 간다고 하면 들어오는 외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쵸? 나가는 외인들도 있지만 들어오는 외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시켜 주는 게, 자, 센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게 계속 올라가느냐,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요. 만일에 수급이 들어오는 장이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수급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수급 전체적으로 확인했는데 수급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급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빠진 수급에 그렇게 큰 비중을 보이진 않아요. 왜냐? 대형주 수급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로 빠져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나와줬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튀어져도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든 게 아니에요. 수급이 많이 움직여준 건 아닙니다. 대형주는 시총 자체가 커지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급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먹고 빠져야 되느냐? 수급이 얼마 안 들어왔다. 맞아요. 수급이 얼마 안 들어왔어요. 자, 비중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비중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급이 오늘 들어온 건 좋아요. 대형주가 빠지고 좀 중간급 애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한테 더 없이 좋은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저수급 보고 투자하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딩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중간급 애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대형주 애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쵸 뭐예요? 사이시전. 근데 끌어올렸던 대부분이 뭐예요? 대형주죠. 근데 대형주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대형주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가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밀려버리면 전체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홀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달러 가격은 더 상승을 해줄 거고요. 제가 1,600원, 1,800원 얘기했던 데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 시장 크기가 커지면서, 그쵸? 제가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푸는 게 달러가 더 많이 풀리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도 커가고 있는 시장인데 아직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계속 복잡하죠. 뭐 대형주 차익 실현 얘기하다가 달러 금액 얘기하다가 들어오는 외국인 얘기하고 나가는 외국인 얘기하고, 그쵸? 막 수급이 들어왔는데 뭐 중간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대형주가 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차익 실현 때문에 대형주는 빠지는 겁니다. 그쵸? 찾아가 볼게요, 여기서. 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이게 이만큼 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달러가 1,600원, 1,800원을 가느냐? 자, 이거는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달러가 언제 풀리냐에 따라서 이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란 전쟁이 끝났느냐? 이란 전쟁은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예요? 돈놀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놀이 하고 있는 상황에 나도 돈놀이 하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게 지금 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주를 매수를 많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과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진시켜 놓은 대부분 종목들은 중간급이에요. 근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쵸? 근데 이걸 홀딩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돈 들어오는 거 확인했어. 대형주 애들 차익 실현 물량 파시는 거 알겠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중간급 애들의 수급을 판단해 보고 홀딩을 해서 올라와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추매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와 주면 우리는 치고 올라가는 애들을 더 매수할 겁니다. 이건 본전치기로 끝낼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수익률 나쁜 애들 있죠. 뭐 태광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본전치기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우린 뭘 사야 되냐? 이걸 사야 돼. 이런 구간에 있는 걸 사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구간에 있는 걸 사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DB 하이텍 같은 애들이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유지되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얘는 아니에요. 두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이걸 계속 들고 갔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서 빠지면 훨씬 더 클 텐데 왜 들고 갔어요?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침택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쵸? 아직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들고 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에 매도했던 우리 종목 있잖아요. 그쵸? 매도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매도했던 종목. 매수해야겠, 다시 매수해야겠죠. 추세가 다시 살아난다면. 자,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엔진이라든가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을 매수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왜냐면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갈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달러가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달러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력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밀려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추세가 나와 있는 거, 달러 가격 상승하면서 이거 끌어올리면서 최대한 뽑아 먹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을 세력들은 끌어올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밀려 있었던 이런 종목들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홀딩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수익 챙길 거예요, 이때. 근데 수익이냐? 아니에요. 거의 본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라오는 걸 보게 된다면 이런 종목을 매수할 거예요. 왜냐? 얘네 올라오는 건 대부분 뭐예요? 그쵸. 가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추매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좀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쵸? 그리고선 장이 더 좋아졌어. 이제 장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어. 그쵸? 수급 여부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추매를 한다면 여기서 추매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앞으로 수급 여부가 되게 좋아요. 수급이 되게 좋게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홀딩하고 있는 것도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여부가 지금 한번 따지면요. 대충 한 뭐예요? 한 7에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급 따진다면. 그러면 매수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냐? 적어도 50은 들어가죠. 이 정도 수준으로는 뭘 해줘야 돼요? 그쵸.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급이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린 이런 종목 수도 늘릴 거고요. 이런 종목들의 종목 수도 늘릴 거고요. 뭐예요? 그쵸? 비중도 늘려나가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얘네 왜 수급 들어오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수급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게 좋은 종목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여 준다고? 뭐 싸구려인 애들은 알겠어. 그쵸? 아예 이건 추세 밀린 애들이고요. 사나이 메탈은 뭐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고.
근데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여기. 자, 이 추세 끝난 건 거예요? 아니, 추세는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가 올라오기 시작해? 자,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죠. 아, 그러면 이 종목을 따져서 봤을 때 추세가 지금까지 좋았고 일시적으로 빠졌던 구간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얘네 이거 나왔을 때 거래량 엄청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얘네가 올라와 줬을 때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죠? 그쵸?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뭐예요? 6에서 7% 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는 건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움직여 주겠죠. 그럼 6에서 7% 정도 됐을 때 매수해야 될 자리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그쵸? 들어갈 때 뭐 비중 세게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6에서 7% 물량이라고 하는데 매수 크게 들어가 있어요? 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또. 그쵸? 근데 뭐예요?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이 좋아져 50% 정도 들어왔어. 그럼 여기에 이런 종목들하고 눌러주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중도 높아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종목들 종목 수도 늘어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비중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 장이 좋아진다는 건 수급을 판단을 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종목 수와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장이 좋을 때 왜 종목 수가 늘어나고 종목 수가 왜 늘어나고 자, 종목 수가 늘어나니까 비중도 커지겠죠. 그쵸? 그 전체 비중에 대한 것도 커지겠지만 그 종목 비중도 커지겠죠. 왜냐? 앞으로 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이런 애들이 튀어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수익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수급 들어오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바꾸진 않아요. 이건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 홀딩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예요? 그쵸. 이 수급은 들어왔는데 그 수급들은 이걸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종목들 이제 더 매수할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밀려 있는 애들 이거 매수해야 돼요? 아니에요. 홀딩한다니까요. 일진홀딩스 매수해야 돼요? 홀딩할 거예요, 여러분. 자, 성강밴드 홀딩할 거예요? 네, 홀딩입니다. 그쵸? 자, 이것도 그러면 홀딩이겠네요? 네, 홀딩이에요. 그쵸? 본전 나오면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재룡전기 홀딩이에요? 홀딩입니다. 자, 비나텍 홀딩이에요? 홀딩입니다. 자, STX 엔진 뭐예요? 홀딩입니다. 홀딩이에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추세를 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삼성물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쵸? 추세 아, 여긴 이랬다가 올라오네요. 그래도 분홍색 선 위에 있으니까 추세 탔다고 얘기하니까요. 자, DB하이텍도 뭐예요? 추세를 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적은 수급인데 왜 고점을 노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종목을 마무리치러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밑으로 밀린 애들 비중이 쌓아진다. 제가 왜 밑으로 밀렸을 때 비중을 쌓아갔죠? 그때 당시에만 도 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투자할 만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심택은 뭐예요? 그쵸. 추세 살아있어요. 밀리긴 했어요, 여러분. 자, 롯데 쇼핑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직 여기 유지하고 있으니까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미코 보겠습니다. 미코 어떻게 됐어요? 그쵸. 이거 이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홀딩 해야 되는 거죠. 뭐 추세 타고 올라와 준 건 아니잖아요. 그쵸?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홀딩이에요. 얘네 아직 정렬은 안 돼 있습니다. 자, 대덕은 뭐예요?
그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 지금 비중을 쌓아 줘야 되냐. 아 6-7% 치고는 내가 비중을 좀 들어가기엔 좀 뭐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총 금액도 보겠죠. 이거는 뒤쪽이에요. 5천억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예요? 그쵸. 저는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1조 넘어가는 거 좀 사 봐야죠. 그쵸?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장 때 왜 저런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뜨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 근래 많이 떴잖아. 요 근래 이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6-7% 지금 오늘 내가 발견한 오늘 수급 발견한 게 6-7% 정도 수급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주가가 가는 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6-7% 인제 앞으로 뭐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면 10% 뭐 20% 30% 40% 이렇게 올라가겠죠. 계속 수급이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그쵸?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점점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예요? 이런 종목들이에요. 수급이 진짜 많이 인제 한 50% 제가 생각했던 수급이 들어왔어. 근데 왜 밀린 거 매수하냐? 올라가는 거 매수 안 하고.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얘는 숨고르기 들어갑니다. 횡보해 줘요. 이런 거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린 애들이 올라갈 준비. 시장은요. 여러분 지금 비상식적인 시장은 맞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삼전이 가는 건 맞는데 그쵸? 얘는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갔으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더 올라갈 거면 얘네들도 이런 구간은 분명히 통과해야 돼요.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뻗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면 어디에 나와주겠어요? 여기서 나와준다니. 그럼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후로 제가 왜 중간급 애들을 들고 있느냐. 뭐예요? 1조 정도 되는 애들을 왜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얘네가 빠지면 다음 쪽으로 뭐예요? 여러분 1,000억짜리 매수하시겠어요? 회사? 5천억짜리 매수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1조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후발주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후발주자. 외국인이 매수할 거는 후발주자의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시장의 돈도 유동성도 좋아. 그러면 이런 게 나중에 뜬다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급을 한 6-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뜨고 있는 애들 밑으로 매수가 되고, 밑에 있는 애들은 네, 좋아지면 여기 있는 걸 추매할 거라니. 그럼 이건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건 홀딩이에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7% 갔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5%, 7% 하면 어떡하려요? 수급이 그 정도로 밀려버리면 어떡하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다가 얘네 밀리는 건 어떡할래? 넌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밀리는 건 어떡할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분홍색선 밀리면 손절할 생각하고 있다고. 그쵸?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수급으로만 따지면 수급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수급들은요. 이게 마이너스라고 쳤을 때 이게 이제 0이에요. 여기가 0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급이 쌓여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쌓이는 걸 길게 봤을 때 수급을 좀 제가 또 판단하겠죠. 이게 50%가 넘어간다. 그럼 뭐예요? 저는 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올라가던 애들은 뭐예요? 차익 실현으로 떨어질 거고 밑에서 눌러져 있었던 종목들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졌던 애들도 뭐예요? 이 모양이 되겠죠. 밀렸던 애들은 올라가서 이렇게 흐름 주면서 쭉쭉 타고 올라가고요.
올라갔었던 이제 초반에 좀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였던 애들은 이제 수급이 많아지니까 빠지죠. 빠지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상황이 또 바뀝니다. 올라가서 이 모양을 하고 있었던 맨 처음에 여기 있었던 애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모양을 만들었네? 이렇게 막 밀려 있었던 애가. 그래서 나중에 이 모양을 만들었네? 그럼 얘네가 또 이렇게 되고요. 그쵸? 얘는 가다가 또 밀리게 되겠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고선 큰 흐름을 보시잖아요. 가다가 밀어주고 가다가 밀어주고 가다가 밀어주는 게 뭐예요? 계단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흐름을 로테이션으로 돌립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미친 듯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이 미친 거예요. 얘네도 한번 구간이 있긴 했는데 이 구간이 갔다가 이 정도로 움직여주는 구간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러주는 구간이 나와줘서 올라가 줬어야 됐는데 여기서 그냥 찍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강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거지 더 강하게 올라가느냐?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달러가 높아짐으로써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어느 정도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쵸. 비중을 크게 날려가야 돼.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가다가 밀려 있는 애들. 그러면 밀려 있는 애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얘는 차익 실현으로 밀리게 된다면 뭐가 돼요? 그쵸. 이 모양을 만들어 주겠죠. 지금 이 현 상태 이러고 있는 애들인데. 그쵸. 이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승이에요. 그게 시장 전체의 수급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흐름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차트를 오래 보셨잖아요. 제 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 네 밀려있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 그쵸? 얘는 아직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뭐 파이브 프로? 그쵸. 얘네들은 이제 크게 밀려 바닥에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밑으로 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으로 밀렸어요. 여기 밑으로 밀려 있는데도 저는 뭐래요? 끌고 갑니다. 왜 그래요? 얘네들은 바닥에서 횡보해 주는 게 맞으니까. 근데 얘네가 이제 올라와 줘요. 가다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수급 정도가 뭐예요? 오늘 올라온 종목들 네, 수급 정도를 좀 판단해서 보면 6-7% 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에 매수를 들어갈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흐름이 좋아지는데 가다가 다시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꺼질 수도 있습니다. 꺼지는 상황에서 뭐 지수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도 뭐 얘네들은 올라오고요. 위에 뜬 애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게 뭐 상승장 포지션이나 하락장 포지션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승장 포지션은 뭘 하는 거예요? 그쵸? 이 라인대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쵸? 매수해봐야 뭐예요?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장이에요. 진짜 상승장이라고 수급도 막 튼실하게 버텨주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얘네 들어가는 돈이 뭐예요? 300에서 그쵸? 500 정도, 최고 600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장은 밑으로 밀려 있어. 제가 예전에 태성 매수 이거 바닥에 있는 거 매수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수급이 도는 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게 올라가 주잖아요. 올라가 주는데 상단 박스권 밀리니까 에이 수익 먹어 그냥 하면 뭐예요? 한 40 몇 프로의 수익 보고 나왔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수급이 밀리고 그때가 뭐예요? 3, 4월 이란 미국 그래서 전쟁 제대로 했죠. 그겁니다, 여러분. 수급이 좋을 때는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나중에 다시 빠지죠. 중요한 건 안 좋았을 때 먹어봐야 여기에요. 그래서 근데 장이 좋거나 뜨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성이나 심택이나 DB하이텍, 롯데쇼핑, 그쵸? 뭐 대덕 이런 애들 제가 인제 올라가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은 계속 쭉쭉 타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가가 만일에 빠지겠네. 지금 이게 지금 변수거든요.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뭐가 돼요? 그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예 다 빠지게 된다면 얘네들도 상관없고요. 얘들도 상관없이 쭉쭉 빠질 겁니다. 그쵸? 시장은 쭉쭉 빠질 거예요. 근데 아직 수급이 그 정도 빠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흐름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그럼 매수를 들어간다면 수급이 좀 더 들어오네? 그럼 이런 종목 매수 들어가야죠. 그쵸? 그럼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데요? 그쵸? 뭐 LS도 지금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아직 추세는 안 탔어요, 여러분. 이 위에라도 타줘야겠죠? 그쵸? 이 위에라도 타줘야겠죠? 한선엔진 얘네 지금 네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쵸? 자, 우리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얘네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그쵸? 아, 얘네는 밑에서 횡보할 건가? 그쵸? 심택은 뭐 있으니까. 자, TSE는 어떻게 보이세요? 얘네 다시 올라왔네. 그쵸? TSE 있네요. 자, 제주반도체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쵸? 할 만한 건 아직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도 있어요. 타이거일렉도 있습니다. 얘는 밀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났던 게. 일진전기. 일진전기 아니죠. 자, 밀려버린 거네요. 네, 이거 정리한 건데, 네. 두산 퓨즈엘도, 네.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들어간다면 이런 애들 매수. 그러면 오늘 이거 매수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 네, 들어가더라도 지금 아직은 6, 7%밖에 안 되니까 혹시 내일 그걸 이어받아서 올라와 준다면 네, 매수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분홍색 선 밑에 있죠. 그래서 자, 가는 애들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많이 올라. 이거 왜 이래요? 거의 추세선이 아니지. 네,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렇죠, 많이 올랐잖아. 이거 뭐 뭔가 오늘 좀 이상해요. 설정이 좀 이상합니다. 얘도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 좀 키움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분명히 준비할 거는 준비돼 있어요. 근데, 오늘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유지를 해줘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냐? 그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종목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있는 게 그대로예요. 더 이상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아직 비중 뭐 크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대로 이대로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됐죠? 자, 지금은 이 상태로 좀 지켜볼 겁니다. 이거 기회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확실할 때 들어가고 싶어요. 확실해지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확실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나마 올라와 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전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